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의료 소식을 전하는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입니다. 2000년대 초기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고전적인 아날로그 시장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도입되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등장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도 의료시장을 선도한 삼성의료원에서도 외국처럼 원격 의료를 시도하고 일반 국민의 건강을 케어하는 365 홈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디지털 케어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한계가 있었고 의료업계 자체에서도 원격 진료나 디지털 케어 등이 의료 서비스의 영리화로 인식되어 아직까지도 거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상황은 비슷하게 전개되긴 했지만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치가 입증되면서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조선의 발표에 따르면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 분야가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부상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보험급여라는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행된 비대면 진료, 인공지능 PET-CT 영상 진단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정밀도,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는 이미 2019년 1063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을 통해 2026년 6,394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확산, 의료 IT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및 인공지능의 발전은 진흥원의 예측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힘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은 보험급여 적용이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전세계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독일 정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보험 수가가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험청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 사례는 하트플로어의 FFR-CT가 있습니다. 하트플로어 FFR-CT는 관상동맥 CT 결과를 분석, 관상동맥 혈액 흐름 상태를 보여주어 혈관 조영술 검사가 불필요한 환자를 선별해주는 소프트웨어이며 건당 1,450달러의 보험 수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지난 2019년 11월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통과시켜 디지털 헬스 앱을 법정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포함해 의사가 환자에게 앱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엘레비다, 벨리브라, 솜니어 등의 제품이 정식 수가를 부여받았습니다. 해당 앱은 각각 다발성 경화증, 공황장애, 불면증에 사용되는 디지털 헬스 앱으로 수가는 464에서 743.75유로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9월 기준 총 53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지만 잠시만요. 와, 놓쳤어요.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9월 기준 총 53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정식 수가가 인정된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헬스 앱에 대해 국내에서는 수가 관련 제도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계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이 해외에 지쳐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정식 급여화 방안을 검토해야 시장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활성화는 폐쇄된 의료인들의 사고방식 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수가 적용, 그리고 최고 수준 IT 기술 도입을 통한 민간 협력 체계 확립을 통한 자신감 있는 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